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2023년 아덱스 행사장에서 KF-21N 타입 전투기, 즉 해군의 항공모함 탑재형 보라매 전투기의 모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잠시 시간을 지난 해로 돌려 2022년 9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DX코리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육군의 무기체계가 중심이 된 DX코리아에서 의외로 가장 스포라이트를 받은 건 항공모함에서 운용될 해군용 KF-21N 전투기였습니다. 애초 항공모함에 탑재할 전투기를 미국의 F-35B로 하려던 계획이 있었으나 국내의 보라매 전투기를 해군용으로 개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함재기로의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식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시회를 통해 야심차게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KF-21N 타입의 전투기는 그야말로 DX코리아의 MVP였고 주익을 접은 채 전시된 모형의 사진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2023 아덱스 서울 에어쇼에서도 1년이 더 지난 시점이니 훨씬 구체화된 한국형 중형 항공모함과 어우러진 해군 항공 컨셉이 대중에게 선보이리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아덱스는 공군의 에어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군용 항공기가 소개되는 대형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투용 항공기의 대축제라 할 수 있는 2023년 아덱스를 통틀어 KF-21N 타입에 대한 전시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군의 한국형 항공모함 개발이 순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대체 해군용인 KF-21N 타입의 보라매 전투기 개발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재차 언급하지만 항공기 전시 행사에 있어 2023년 아덱스만한 규모는 우리나라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를 자랑하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번 전시회는 카이 입장에서도 전 세계의 자사가 제작하는 한국형 전투기의 비전을 제시하며 공군과 해군 전투기를 모두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전투기 개발의 주체가 카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잠재 수요 국가에 알릴 수 있기에 회사의 브랜드 홍보에는 이만한 기회가 드뭅니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멋진 모형 하나라도 설치하면 모든 언론이 이를 취재하는 구도이기 때문이죠. 정말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항공모함 탑재형 KF-21N형 전투기 모형이 전시가 안 되었을까요?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023년 10월 아덱스 서울 에어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꼴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직전 개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그 짧은 시기 사이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급상승된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무기의 물량으로나 질적인 성능과 개발 역량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이전과는 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사효과로 방위산업 자체가 양과 질 모두에서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시제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현재는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대비하며 본격적인 시험 비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KF-21 보라매는 그야말로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스타였습니다. 대중들은 미 공군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보다 보라매의 등장에 더 환호했습니다. 쏟아지는 국민들의 관심에 화답하듯 이번 2023 아덱스 에어쇼에서 보라매는 고기동 시연을 선보이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카이의 진태범 수석이 조종한 보라매 6호기는 올해 6월 28일에 첫 비행을 시도한 기체입니다. 첫 비행 후 넉 달도 채 안 지난 항공기의 고개 비행은 대중의 눈높이를 압도적으로 넘어서고 그야말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엔지니어링이 전국민적 신뢰라는 합격도장을 받다 못해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한 날이었죠. 밀리터리 항공 애호가들은 관련 뉴스와 SNS 영상을 보며 저마다의 논평을 쏟아내고 보라매를 평하는 주체들도 정도의 차이일 뿐 시제기의 고출력 기동 장면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내 전시장도 카이는 한화그룹과 더불어 가장 넓고 좋은 위치의 노른자 위 부스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견인차로서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카이가 확보한 전시장에서의 백미는 아무래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유무인 복합체계였습니다. 특히 다목적 무인전투체계에 대한 개념을 핵심으로 2인 승복자기를 중심으로 한 유무인 복합체계의 개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여전히 뭔가가 허전하니 이상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카이의 모든 항공기 모형을 다 볼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한 넓은 전시장에 불과 1년 전 2022년 9월 개최된 DX코리아에서 화려하게 등장하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항공모함 탑재용 KF-21N 버전의 보라매 전투기 모형은 전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DX코리아 행사장에서 최초로 모습을 비춘 해군 항공모함용 KF-21N 타입의 보라매 버전은 당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국형 항모와 함께 함재기조차도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사실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해군 항공모함용 버전의 전투기가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 전시장에 그것도 온 국민의 관심사라 해도 무방한 전투기의 대축제에 전시되지 않는 상황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실체적 사안이야 공군과 방위사업청, 카이 등 각 개발 주체마다 입장이 있을 테고 첨단 무기 개발에 관련한 건들은 워낙 극비사항일 테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현상에는 과연 어떠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자연스레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기술 개발에 대한 한계에 봉착한 건 아닐까 하는 가설입니다. 이미 전문 용역 발주를 통해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확보했지만 혹시라도 개발 중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기술적 한계가 발목을 잡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 말입니다. 혹시 잘 추진되던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드는 순간인데요. 이는 기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2023년 6월 7일 부산 마덱스 2023에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최태복 이사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형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전투기는 분명 KF-21 기반이며 항공모함 플랫폼에서 함재기가 운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미 카이와 현대중공업이 MOU를 체결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해군용 보라매의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가 생산 의지가 없을 리는 만무하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마덱스 전시회를 통해 보건대 한국형 항공모함 모형물 갑판 위에는 주익이 접혀있는 보라매 전투기 모형이 여러 대 전시되어 있었고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임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23 마덱스 행사의 주체가 공군임을 감안한다면 구태여 해군항공에 관한 기획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공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한 비전을 홍보해도 바쁜 상황에서 관심의 초점이 지나치게 해군항공기로 쏠리는 상황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군이 주관된 행사에서 본의 아니게 해군이 부각되는 상황을 피할 수도 있는 추측이죠. 마치 결혼식장에서 하객이 신부보다 화려한 하얀 옷을 입고 가지 않듯이 말이죠.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야 해군이든 공군이든 같은 국군인데 이게 이유가 되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야 해군항공 개념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서 그렇지. 미국 같은 항공모함 전단이 극도로 발달된 대항해군의 경우는 공군과 해군 간의 헤게모니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미국은 4세대 전투기 시절 특히 이러한 경향이 강했는데 예를 들어 해군의 F-14 톰캣과 공군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의 헤게모니 싸움은 상당했죠. F-16이 전형적으로 공군용이고 F-18이 해군기인 것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군기와 해군기 사이에는 설계 단계부터 운용 무장까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공군 훈련기에서 낙마한 우리의 TO-12, 미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와신상담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이러한 가설은 일견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해군과 미공군의 이러한 경쟁 상황은 군수관리적 측면에서 많은 비효율을 낳았고 블루오션 전략적 관점에서 F-35 플랫폼 통합 개념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각 군별로 항공운용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별도로 관리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미군은 심지어 해군과 해병대 항공단 간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군의 F-35 통합 플랫폼처럼 공군의 KF-21 플랫폼을 원점으로 해군용 항공모함 탑재기가 파생되기 때문에 미국이 겪었던 해군과 공군 간의 긴장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태여 공군이 차리는 밥상에 해군기를 전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23 아덱스에서는 공군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자 하는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한 개념 홍보만으로도 전시장 부스가 모자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주변국을 자극하며 모든 무기 개발 사항을 노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일명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맹주국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무장 강화는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과 일본에 지나친 관심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개발을 하더라도 노출을 최소화하여 주변국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죠. 더구나 항공모함과 연계된 사안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미 다 드러난 마당에 뭘 숨기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뻔하게 있는 줄 알면서도 공식적인 행사에 노출을 자제한다든지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때 계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휘관이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해서 주변국이나 특히 적성국을 자극하지 않은 것은 이미 외교적 루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F-35 스텔스 전투기 기체가 들어오는 날에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고자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나가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 혹시라도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군사보안이기에 해당 관계자만이 알겠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어서 하루빨리 해군용 보라매가 사출 방식으로 바다에서 하늘로 떠오르며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한국형 항모전단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KF-21의 플랫폼이 성공하여 공군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해군의 항공모함 탑재기까지 모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